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정책센터 이종호입니다. 지금 이 과제는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연구 계획이고, 연구 계획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장문희 박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력의 문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따 데이터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그 원자력계 인력 여기 현직에서 좀 오셨어야 했는데 코펙 분들 보면 아마 최근에 코펙, 한수원 대부분 원자력계에서 많은 분들이 퇴직할 겁니다. 일거리는 체코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집트는 좀 분야가 다르지만 여러 분야 일거리가 많은데, 거기다가 특히 ISMR 또 차세대 SMR 개발도 많고, 근데 인력은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과제는 사실은 두산은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루어졌는데, 좀 더 수출협회한테 얘기를 해서 펀딩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보면은 두산이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수출협회는 10배 정도 되고요. 한국전력기술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전의 해외 사업이나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사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원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했고, 그 인원도 최근에 급격히 은퇴를 하게 돼서 원전 사업의 인적 역량은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 경험 인력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년 체계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근로 체계가 60세가 넘으면 그냥 현업에서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 간부 시절에 APR 1400 개발한다고 컨버전 엔지니어링 가면 장문희 박사님보다 더 머리가 흰 분이 나와갖고 자신감 있게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나 기술자는 사실은 체력에 그렇게 디펜던트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 실력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현업에서 떠나가면 뭐죠? 인피라든지 또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일자리는 상당히 경감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 보면 서든 캘리포니아인가 어디 지금 보글 원전 짓는 회사에 있었는데 간둔다고 그랬더니 바로 웨스팅하우스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또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한정된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적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각하게 우선 1차적으로 원전 설계하고 사업관리 분야를 선정했고, 제작 분야는 그래도 나름대로 두산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경험 인력 다시 채용하고 그런 거 같고, 또 물량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차적으로 설계하고 사업관리 분야를 선정했고, 어느 분야를 해야지 더 효율적인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젊은 인력들이 원자력계 많은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 공공 분야다 보니까 뽑을 때 뽑고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큐베이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뭐 오비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노쇠한 조직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어떤 경험도 전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활력 있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이 기존 조직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너지를 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직 운영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하고 퇴직 인력 예상을 우선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제 먼저 공정에 따른 단계별 인력 또 숙련된 경험 인력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건지 신규 인력 인큐베이팅 문제, 조직과 연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법은 우리 정책센터하고 한전기술이 사업 주도를 하고 수출협회도 행정 지원하고 또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자문위원을 모시고 또 이런 넥스포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부나 한수원이나 뭐 코펙이 인정 안 해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기관이 되고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관련 기관하고의 컨센서스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과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수출협회에서 그 수출 역량 강화 방안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정보 분석하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한 90억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 한 10여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이 안이 가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네들 뭐 이기주의로 정년 들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보가 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시각에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외국하고 차이가 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했듯이 우리 정책센터하고 수출협회가 하고 있고 우리가 총괄 주관하고 한국전력은 설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는 전체 사업관리 분야를 하고 활용체계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조직체계. 그리고 한수원하고도 지금 이미 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 세미나 설명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지금 막 하고 있고 원전 사업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래서 각 분야의 인력 수급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업무의 분류, 어떤 기능별 분류, 후륜별 분류 그런 거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례로 전문 인력 활용 사례 조사.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턴키라든지 기술 전수할 때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분들 되게 아주 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해외 사업에도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그런 사례를 우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코펙은 아마 계약직을 일부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직 채용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한수원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계약직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야별 취약 분야 또 어떤 분야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또 기관과의 어떤 관련 기관 UAE에서 뭐 예를 들면 UAE에 보낼 때 이제 어느 분이 그 경험자가 얘기하는데 우선 UAE 시운전에 보낸다 그러면 외국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때 갈 사람 중에서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옷사라든지.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이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저쪽에서
불평도 듣고 어떻게 보면 이펙티브하지 않게 했다고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오사는 뭐냐면 운전 오퍼레이션 앤 서비스 직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생 동안 그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가 하면은 훨씬 과거 우리가 경험 뭐 전수 받을 때처럼 잘 전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경험을 우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문 인력 활용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 방안 또 인사 체계, 예를 들면 61세부터 근무하는데 정년을 뭐 70으로 한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뭐 주 4일로 한다. 뭐 급여는 뭐 인피제보다는 많고 정직보다는 적다. 뭐 또 젊은 직원도 인큐베이팅 하니까 그건 좀 급여 비용은 아마 쌀 겁니다. 기존 직원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기존 직원보다 더 많은 노하우, 숙련된 어떤 그런 정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체계가 외국의 어떤 노무 체계하고 외국은 정년이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하고 보완되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도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초안을 뭐 9월 달에 작성해서 의견 수렴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 데이터를 보면 한기 데이터입니다. 한기 데이터를 보면 여기 23년부터 최근 뭐 26년, 22년부터 한 26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나가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과거 기술 자립할 때입니다. 지금 과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들어온 사람들. 그 후에 또 안 뽑았어요. 뭐 한수원도 아마 IMF 되면서 2000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력 사람들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가 우리 지금 원자력계가 되는데, 이런 취약한 구조, 이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나라의 어떤 원자력 산업의 인적 능력 개선에 활용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수원한테 그 디테일한 자료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는 토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하려고 한 걸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현직 사람들만이 안 왔는데 OB 분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런 생각도 아까 UAE 같은 경우에 좀 뭐 퇴직 인력 비슷하게 와서 오히려 뭐 좀 후배들한테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약간 거리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문가가 채용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전문성 없이 그냥 채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기관 및 정부가 과연 환영할 거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은퇴 전문력이 활용한 적합법 분야는 뭐냐, 신입 인력과 연계하는 방안은 어떤 원전 기술력 유인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전수. 뭐 한때 사실 IMF 이후에 한동안 원자력계 출신들이 원자력에 못 와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놀고, 지금도 아직 정식의 자리를 못 차려서 결국은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계 기술 인력을 1차적으로 유인해서 키핑할 수 있는 그런 적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조직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하고 조직학의 연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의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숙제를 시켜서 그런지 머리를 한번 누가 의견 주실 분 있으면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그 은퇴한 기술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퇴한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그 인력을 활용한다고 해도 10년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사실 그 건강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옛날보다 노인들의 체력이나 지혜가 뭐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뭐 향상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70세를 넘으면 아무래도 그 예전의 지능이나 체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산업의 인력이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젊은이들의 그 젊은 인력이 계속 공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돌이켜 생각한다면은 1970년대 중반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각 대학마다 전산교육원이라는 그런 그 대학 부설교육기관이 마련돼 가지고 전산 인력들을 많이 교육하고 배출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또 그 해외 건설이 왕성해지면서 건설 회사마다 이제 건설 기능공 양성 교육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이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는 지금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대학교에 오히려 넘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 문사철 졸업생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문사철을 전공하고 사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흡수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여튼 포커스가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다양한 우리 뭐 과기부, 산업부 또 원안이 뭐 이래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문사철 합쳐서 하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대에서 있는 것도 보면은 그 사용의견료 쪽에 소통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인문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인문대 인재도 양성을 합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오히려 더 너무 많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력 시스템 지금 어떤 건강 구조나 60이 넘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좀 아까도 주 4일 근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만 좀 더 열려 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보완적으로 그런 분들만 있는 것보다면 우리 그 아까 교육받은 친구들이 다 취직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원자력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취직해서 노하우를 배워서 어떤 뭐 한기나 또 다시 취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체계를 좀 우선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문희 박사님. 예. 근데 이 과제가 지금 제목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그
퇴직 전문 인력, 경험 인력을 예.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조금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그러면 기존 기관이나 정부가 퇴직자를 활용하는데 과연 그 좋은 호감을 갖고 예.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내가 경험했던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보다 노하우를 자라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가르쳐서 아주 우수한 설계 인력과 관리 인력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퇴직한 분들이 이제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이렇게 갈 텐데 예. 계약직으로 가더라도 제가 근자에 느끼는 예. 그 사람들이 결국 자리를 차지하면은 적은 인건비긴 하지만 새로이 들어올 젊은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할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조금 이렇게 거부적인 반응도 한다는데 예. 이 과제를 하시면서 예. 결국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인큐베이팅하고 관계가 있는데 네. 1대1 도전은 아니겠지만 예. 그런 걸 할 때 이제 기관 내에서 젊은 인력들과의 어떤 그 서로의 상관관계, 예. 그 사람들 반응에 대한 연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우리 조기양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제가 오늘 발표한 것 중에도 그게 있는데 계속해서 신진 인력이 공급돼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경험 인력한테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적어도 그 대학을 졸업한 기본 인력, 전문 인력이라면 그게 바로 현장에 서먹을 수는 없거든요. 예. 현장에 적어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돼야 전문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부터 그 분야를 빌드업하는 게 필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전 장학생에서 몇몇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대학에 선발을 해서 2년간에 걸쳐 장학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면은 회사가 데려가서 했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한수원이 원하는 그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서 좀 이렇게 젊은 층이 계속 이어가면서 무슨 말씀인지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 주제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견도 이제 착수회의 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 논의 여기 분야도 하고 여기 분야도 하면 그 옴니버스식 쭉쭉 하면 사실은 대기가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인력의 노무 체계에 대한 보완이다. 여기 이거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하는 것. 물론 신규는 가르쳐서 그건 당연히 돼야 되고 또 그런 아까 그런 프로젝트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신규 인력이 와서 뭐 코드 케이스라든지 뭐 설계 코드라든지 설계 방법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30년 넘게 35년 한 사람 다 꿰차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영속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원자력계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년이 뭐 65세, 70세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도 일하고 사회가 아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쓸 인력을 활용할 체제를 원자력계에서 만들어 보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낫겠다. 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면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데이터 많이 찾고 있잖아요. 데이터 찾아서 어느 분야가 과연 이제 한기랑도 그렇고 한수원하고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 한수원의 사업 관리도 여러 가지 공정 관리, 뭐 또 그 공사비 관리, 뭐 설계 관리, 뭐 시운전 등등 다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자기네들이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시운전은 어느 팀이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현장에서 뛴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펙도 과연 코펙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자기네들은 침해받지 않아 현직이 침해받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교화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뎁스 있게 할 거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되면 그 신규 그 조직과하고도 예, 좋습니다. 이게 동의하는데요. 예. 그 좋은 사례가 지금 퇴직 전문 인력 또는 전문가 인력을 재활용, 예. 재자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 서종태 박사 좋은 케이스잖아요. 예. 또 하나 케이스가 예. 원자력 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를 요르단에 수출했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 퇴직자예요. 전모 씨라고 평생을 연구용 원자로 쪽에다 연구소 퇴직하고 대우건설에 가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빛나게 마지막으로 크게 기여한 게 준공하고 난 뒤에 시운전을 해보니까 설계하고 운전이 안 맞아요. 그걸 해결한 분이 그분이에요. 진짜 전문인 인력이 노와이를 가르쳐주고 노와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문 인력 활용하는 거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뭐 이쪽이 뭐 저기 박상무님 먼저 들었으니까 뭐 예, 예. 저는 지금 이 논점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논의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원자력 관련 인력 부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원자력 인력이 남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퇴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근데 인력이 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저기 프로젝트에 들어갈 사람이 nothing at all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걸 이 시스템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상황이면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기계 분야만 일부 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방식이 개발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한 그 우리나라 저기 사업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한기에 대한 상황을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프로젝트를 국내 두기하고 체코에 하면은 더 이상 할 인력이 한 명도 없대요. 나 그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SMR 할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기 쪽에.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를 새로이 갈 수 있는 인력을 기존의 경험 있는 인력과 새로 그 한기라고 하는 전문 설계 인력과 별도로 동등 수준의 레벨업이 된 그러한 그 조직 구성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없이 단순히 뭐 일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만약 분야별 일부 부족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논의로 거쳐갖고 충분히 되는데 아까처럼 다른 저기 것은 수주해도 하나도 못하겠다. 저 러시아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러시아가 뭐냐면 수주를 무지 많이 했는데 인력이 없어. 그래서 저기 우선순위를 푸틴이 정해줘. 그럼 그것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언제 할지를 기약 없이 그냥 무작정 미루고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 고려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관이 저런 말을 얘기도 하는 수 있으면서도 그냥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려고 조사도 하고 시나리오 분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살게 얼마나 부족하고 어느 분야가 부족할지.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 코펙 같은 경우는 한 40-50% 단순 작업은 다 하청 줍니다. 40-50% 뭐 아마 규정이 그렇게 돼서
60%인가 하여튼 하청을 줘서 하청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코펙하고 같이 일하는데 코펙 직원은 아닌데 어떻게 같은 직원처럼 일하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자체가 잘못하면 그냥 연구하고 레퍼런스 레포트로 끝나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예, 먼저 예. 제목이 뭐 사업의 제목이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거 보면은 이 뭐 예. 타겟팅도 중단기적인 네. 그런 수요에 우리가 깊이 대응하자는 게 아마 묵시적인 전제가 될 거라는 생각하에 네네. 마지막 토의 안건 제일 마지막 주와 관련되는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은퇴한 시니어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네. 상대적인 주니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6.25 문화에 친숙한 우리들로서는 전혀 색다른 조직 문화라는 걸 창출하지 않으면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것도 글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나 우리 뭐 예.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도 조금은 달라서 적극적인 서제션을 포함시키는 게 예, 그것도 실제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예, 제안을 그 문제도 고민할 문제입니다. 뭐냐면 같은 조직에 아까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계약직으로 있으면 별로 시키고 싶지도 않고 서로 껄끄러우니까 일이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별도의 펑션을 갖고 있고 책임도 지고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비용하고 아웃풋하고도 정확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 뽑을 때는 여기에 경영자하고 각 분야별의 어떤 정말 유능한 그 리더가 자기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다 뭐 훌륭한 분이 여기 올 필요는 없거든요. 저 서종태 박사님처럼 더 같은데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분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자리에 그냥 누구 채우는 그렇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 박사님. 예. 예, 뭐 두 분이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지금 저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전기술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하고 민간 기업인 현대건설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는 좋은 뭐 이그젬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안을 이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제안 드리는 거는 한전기술뿐만이 아니고 지금 SMR 관련해서 민간 기업들도 사람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현대건설만 해도 SMR 개발뿐만이 아니고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2차 개통 BOP 설계 건설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문 설계 인력,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또 홀텍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간 부분도 물론 회사마다 사업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을 뽑을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력 인력 수요 조사할 때 공기업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도 특히 SMR과 관련된 부분에 한번 서베이를 같이 해보시는 걸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퇴직자들 위주로 하는데 뭐 퇴직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역할을 하면 되고 또 필요한 회사나 민간 기업은 가능해요. 민간 기업 보면은 지금 현대건설도 한기를 정년 퇴직하고 60세에 퇴직하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기관과 이 국책연구소들이에요. 거기에 걸림돌이 많고 굳이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퇴직자들로만 채우겠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중간 진입을 여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사실 그것도 옛날에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자립 처음 시작할 때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원자력 연구소에 엔지니어링 경험이 없는데 개통 설계를 한다 해도 엔지니어링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경력직을 무지하게 많이 뽑았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른 엔지니어링 플랜트에서 쌓은 경험을 원자력 발전소에 쉽게 접목해가지고
기술자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들은 중간 진입도 할 수 있는 장벽을 허물어 줘야 된다. 정부가. 지금 그래야지 빨리 인력 수급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그건 생각입니다. 이제 두 가지네요. 저기 말씀하신 거 보면 민간 부분의 인력 수요도 파악해 달라. 두 번째는 기존 기관이 부족한 인력을 꼭 신입 직원만 말고 중간으로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달라. 좀 제가 부가적으로 건의를 할게요. 여기 책에는 이제 서포트하는 건데 이 조직도 그냥 다 시니어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젊은 사람 또 중간 그런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더 또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뒤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그 수출 우리나라의 원자력 장기적인 수출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미국이 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선진 원자로를 지금 많은 업체에서 개발을 하면서 실적으로 원자력의 전문 인력이 가장 부족한 나라인데. 실례지만 어디? 제가 원자력 연구원의 글로벌 전략실장 이동훈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은 2022년부터 미국의 미국 대학의 인프라 개선과 미국의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랑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하는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을 이제 하려면 이런 대학의 연구 역량이나 R&D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랑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꼭 이렇게 공공이나 대기업 말고도 다른 다양한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쪽도 함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좀 함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공공 위주로 원자력 R&D나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큰 사업을 만들어줘야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랑 가기부랑 이렇게 예산 체계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 인력 양성을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부의 역할로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제 저기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문영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갖고 이제 올해 이제 지나면 은퇴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담당자인데 좀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이제 계약직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직이 이제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소수가 와서 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직을 뽑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대우를 하려면은 기재부 가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5급이나 4급 뭐 원이나 대리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뽑아도 되지. 그러니까 예산 법인 내에서 뽑아도 되지만은 3급으로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책임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기재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당연히 도움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희 회사 아시는 것처럼 설계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 진행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계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담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일들이 많이 이제 중첩이 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현재까지는 이제 국내 원전 있었고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그 현재 있는 인력 갖고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뭐 체코 결과 나오고 지금 ISMR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일거리가 이제 신규 원전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실질적인 생산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생산은 이제 그 아마 젊은 직원들이 할 거고요. 그게 나갈 때 그거를 이제 검토하고 리뷰하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 인력하고 이제 그 시니어 인력들하고의 이런 연관관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 건데요. 근데 이제 모든 은퇴 인력을 갖다 데려다 쓰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수 인력을 어떻게 뽑느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정부에서 또 이제 이게 그 지금도 계약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도 많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김천이라는 그 지역 특성상 그것도 예. 그래서 여기 뭐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졸업한 친구들 요즘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니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봉급이나 이런 체계들이 그 기존 직원에 비해서 뭐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4급 5급 된다. 올 수 있는 인력 굳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정부하고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는 것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건비를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앞으로 일할 때도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한전이나 한계 제도적인 문제를 사실은 그 우리가 다른 용역으로 주는 것처럼 뭐 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그 아까 지방의 근무 문제, 뭐 지금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하고 또 뭐 다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분 더 누가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되나요? 이정호 전문위원에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체 인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원자력 학회에서도 올 초부터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고려해서 지금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장인 심영진 교수님이 지금 원자력 학회에 고급정책연구 소장을 맡아가지고 인력 양성 방안, 특히나 대학 물론 이제 이게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 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일단 전문 인력, 특히 뭐 R&D 인력이라든지 규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산업체 인력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자력 산업체들이 전부 다 지방에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내려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인력 부족도 예상되고,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를 갖다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해서 원자력 학회에서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전무님께서도 이제 심영진 소장님이랑 원자력 학회에 또 관계되는 분들이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또 저쪽 세션이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